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지금은요 화요일 새벽이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다시 문을 엽니다. 미장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현재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 전체가 무작정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메모리와 저장장치 관련 종목으로 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런던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GDL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미국 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검토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기대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는 28만원 바로 넘기는 거 아니야? 이제 다시 30만원이 열리는 건 아닌가? 자, 이러한 기대감이 붙어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저는요, 장 초반에 27만 8천원을 넘는 장면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로 첫 번째 눌림, 자, 여기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좋은 재료가 한꺼번에 나온 상태에서 고점을 넘긴 뒤에도 물량을 받아준다면 이번 상승은 한 단계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좋은 재료를 모두 안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고점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같은 갭상승이라도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막연하게 막 이렇게 오른다, 가격이 내린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가격을 지켜야 29만원에서 30만원이 열리는지, 어디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26만원에서 25만원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이거 지금 바로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몇 시간 뒤 삼성전자 대응에 도움이 됐다 싶으면 그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현재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미국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오른 장은 아닙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AMD도 마찬가지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현재 0.4% 정도 수준으로 보합권에 있고요. 브로드컴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메모리 쪽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마이크론은 3.8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샌디스크는요 5%대의 강한 상승세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AI 반도체 전체를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메모리와 저장장치를 선별해서 사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삼성전자도요, D램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부터 범용 D램 그리고 랜드 플래시까지 함께 공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이크론과 이 샌디스크의 강세를 삼성전자 주가에 그대로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로 연결되는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GDR도 현재 4%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네요.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해외에서 거래된 삼성전자 관련 증권에서도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몇 시간 뒤 시초가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신호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미국 메모리주와 삼성전자 GDR이 함께 강해지고 있을까?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 하나가 이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는 애플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최근에요,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생산한 메모리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너트링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AI와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정책과 방향이 완전히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애플이 중국 업체를 공급망에 추가하기 어려워진다면 결국 기존 글로벌 공급사 안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협상 환경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소식의 출발점이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었다는 점, 이 점도 매우 중요하겠죠.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남아돈다면 애플이 굳이 새로운 중국 공급사를 검토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가격 부담 때문에 공급처를 넓히려 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수요보다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경쟁사 하나가 제한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메모리의 가격과 공급 업체들의 이 협상력이 살아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분위기를 받기 전에 국내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한 차례 큰 물량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자, 수급은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길게 보지 않고 핵심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렇게 띄워드렸고요. 보시게 되면은 직전 거래에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365만 주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약 208만 주를 던졌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날 하루에만 570만 주를 받아갔죠. 자, 그리고 기관을 조금 넓혀서요. 최근 4일간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2천만 주 이상을 던졌고요. 외국인들은 1578만 주, 그리고 기관은 538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프로그램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날 프로그램은요, 약 6만 7천 주 순매수로 사실상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프로그램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낸 흐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구별 데이터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 UBS 증권에서 약 527만 주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잡혔습니다. 똑같이 기간을 4일간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보게 돼도 총 1891만 주의 순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요, 이미 확인된 결론은 하나예요. 개인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간 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27만 원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과거의 숫자를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장이 열렸을 때 이 돈이 고점 위에서도 계속 물량을 받아주는지, 아니면 좋은 해외 재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에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은요, 각자의 이 평단에 따라서 같은 움직임에도 전혀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번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갭을 띄워서 이렇게 높게 출발한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번 상승이 반가우시면서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내 평단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야 할지, 이번 반등에서 일부라도 이렇게 줄여야 할지 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최근 눌림에서 들어와서 아직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일부 챙겨야 될지, 아니면 28만 원 넘어설 때까지 더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되실 거고요. 따라서 같은 28만 원이라도 올라가는 과정인지 위에서 물량을 넘기고 빠지는 과정인지에 따라서 그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은요,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미국의 반도체 주들과 삼성전자, GDR이 강한 상태에서 국내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해외 재료를 안고 고점을 돌파한 뒤 첫 눌림에서도 물량을 받아주면은 상승 연장을 먼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고점을 넘긴 직후에 직전 종가까지 빠르게 무너진다면 높은 가격에서 무리하게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장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 시초가와 첫 번째 눌림을 확인해서 각자의 평단과 보유 상황에 필요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할지, 최근 눌림에서 들어와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느 가격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남은 물량을 더 가져갈지 제가 구분해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도움 필요하시면 요청 남겨주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잠깐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자,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간혹가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문자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자,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을 건데요, 이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안심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요,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삼성 혹은 숫자 3 이렇게 적어서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저장해놨다가 장이 시작되면은 실제 가격과 들어오는 물량을 확인하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 안에서는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미국 반도체와 삼성전자, GDR, 그리고 국내 시초가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재료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눌림에서 물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고점을 돌파한 뒤 가격을 지켜주는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드리면서 주요 변동사항이 나올 때마다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서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가격이 빠르게 바뀌는 순간에는요, 현재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눌림인 건지, 먼저 수익과 비중을 지켜야 하는 흐름인지 바로바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요,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와 거래가 강하게 붙는 종목이 나오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단기 관심 종목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기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에 급등이라고 추가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소통방은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삼성전자 대응 타점은 물론이고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챙겨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요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화요일장 빠른 대응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번 상승이 단기 해외 재료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입니다.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최대 3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요, 회사가 확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증권가에서 두 회사의 현금 여력을 토대로 계산해낸 최대 전망치예요. 자, 삼성전자는 현재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할 건 기사 제목에 나온 금액보다 새로운 정책의 규모와 방식입니다. 배당만 확대를 하는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힘도 달라집니다. 실제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한다면 삼성전자 재평가의 후속 재료가 될 수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발표 직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요, 미국장에서 반영한 그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의 상승의 지속성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시간 뒤에 열릴 장에서 실제 대응 가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요, 직전 거래에서 삼성전자는요, 장중에 27만 8천원까지 올라갔다가 26만 6천원까지 밀렸고 최종 종가를 27만 4,5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새 가격의 역할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27만 8천원을 돌파한 뒤 첫 눌림에서도 이 가격을 지키거나 잠깐 이탈해도 바로 회복을 한다면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요, 28만원이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29만원에서 30만원 부근까지는 상승 범위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점에서 밀리더라도 직전 종가였던 27만 4,500원을 지켜준다면 상승 실패보다는 매물 소화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추격 매수도 급한 매도도 하지 않고 두 번째 고점 돌파를 기다리시면 돼요. 반대로 직전 종가를 이탈하고 반등에서도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밑으로는요 26만 6천원에서 26만 8천원 구간의 재확인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26만 6천원 부근에는요, 자, 직전 저점과 그리고 60일선이 겹쳐져 있어요. 자, 여기 이 가격까지 확인한 뒤 다시 27만원을 회복한다면 강한 눌림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탈한 뒤에도 회복하지 못하면 이번 상승 파동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결국 화요일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만 8천원 위에서 받아주면은 29만원에서 30만원을 보시면 되고요. 27만 4,500원을 지키면 매물 소화를 보고 26만 6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방어합니다. 좋은 재료가 많은 날일수록 상승률보다는요, 돌파한 가격을 실제로 지켜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미국에서는 현재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강합니다. 미국 기술주 전체가 함께 오르는 장은 아니었지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는 분명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GDR도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초가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중국산 메모리 견제와 주주 환원은 후속 재료예요. 미국 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검토에 제동을 걸었고, 국내에서는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수주나 이 주주 환원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메모리 공급 환경과 주가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재료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돌파보다요, 첫 번째 눌림이 더 중요합니다. 27만 8천원을 이렇게 넘긴 뒤에 27만 4,500원을 지킨다면은 30만 전자까지 바라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직전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26만 6천원 부근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몇 시간 뒤 삼성전자 대응에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은, 자, 이제는요, 좋아요 마음껏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 30만원을 넘어서 35만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35만 혹은 축제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 기세가 우리 주가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미국장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돈이 들어온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27만 8천 원을 넘기느냐? 자, 이게 아니라요. 넘긴 가격을 실제로 지켜내는가? 자, 저는요, 몇 시간 뒤에 그 흐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손 슈퍼개미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